유리, 유리와 관련이 없는 거. 유리도 뭐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유리는 두 개의 회사가 있죠. 그죠? 근데 제작사마다 표기 방법이 틀려. 위점, 아래점, 그 다음에 개수열 방식. 그죠? 위점은 연식, 아래점은 월식. 가운 숫자는 연식, 점이 많은 거. 얘는 점 개수를 12에서 뺀다. 그죠? 자, KX가 없으면은 불량 목록 간주한다. 제조사별 표시가 다르다. 그죠? 보조 쪽유리 창에 로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1, 3개월 정도 차이 난다. 자, 같은 유리는 연가율이 똑같고 앞뒤율이 틀려. 틀린 것은 1, 2개월 차이 날 수가 있고 최초 등록일과 1, 3개월 차이 날 수가 있다. 그죠? 오, 크게 두 써 있네. 현대의 자동차는 동일 메이커로 돼 있다. 1, 3개월 차이 날 수도 있죠. 최초 등록일과 등록연료가 최초 등록과 다음 좌우측은 똑같다. 엔거머리 똑같고 앞뒤 틀린 것은 1, 2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종료리는 로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유리는 제조사별 규격 마킹이 틀리게 표시된다. 그죠? KS 표시가 없으면 불량으로 간주한다. 10년마다 구분하여 문자열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식, 개수 12에서 빼기. 그죠? 위점 연식, 아래점 월식. 견적 시험에 잘 나오니까 견적을 좀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은 뭐 사고차랑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엄청난 시험이 많이 나온다겠어요. 자, 의례적 견적, 그죠? 없는 견적, 있는 견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의례적 견적은 작은 손상에서 가견적 내는 거예요. 가견적. 그죠? 그래서 가견적이다. 짧고 정확하게, 짧고 정확한다. 소비하는 시간은 그리고 짧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추정량으로, 경험에 따른 추정량으로 이렇게 견적을 한다. 자, 장훈순상에서 백미러 깨졌어. 10만 원이네. 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정확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장훈순상에 대해서 없는 견적은 노하우가 필요해. 직접 고쳐야 되니까, 바로 고치니까. 딴 마음을 안 먹게 하려면은, 노련한 사람들이 견적을 내야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해야 되죠. 뭐야? 다른 곳에 맡았어. 또 한 번 견적을 하는 거다. 모멘트, 모멘트는 충격력 곱하기 중심과의 거리 기억을 해주시고 충돌의 형태의 구성 요소 얘는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상대물,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예요, 속도. 그죠? 위치,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2차 충격, 그죠? 얘는 간접 손상. 속도감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무게라는 단어, 상대물, 무엇과,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물, 손상 흔적, 상태 등등, 속도, 무게, 구조, 무게 등을 알게 되면 속도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위치, 작용한 각도 또는 그 작용의 각도에서 간접 손상 가능한 관성 2차 충격 작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상대물 속도, 위치, 관성. 관성은 2차 충격, 위치는 간접 손상, 속도는 무게, 손상 상태는 상대입니다. 손상 효칙도 시험에 항상 나오죠. 수치는 사이드 스왑, 그죠? 다음에 정직각, 골목길에서 부딪히는 거, 사이드 손상.
앞에 있는 차 트렁크 망가뜨리는 리어 엔드. 뒤에 있는 차 헤드램프 빠꾸에서 발차기 한 거 헤드 손상, 프론트 엔드 손상.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브길 빵 치고 뱅글뱅글뱅글 회전하는 손상 롤러버가 있다. 자, 측면끼리 스친다. 사이드 스왑. 사이드 손상, 브로드 사이드 손상, 정직각 손상이다. 정직각 단어 어디 갔냐? 다음에 리어 엔드 손상. 뒤에 있는 차, 앞에 있는 차 빵 때린 거. 뒤에 있는 차 헤드램프 깨뜨린 거 헤드 손상. 꽝 치고 회전하는 손상. 얘는 측면, 이면, 하부 등 아주 고약한 손상이다. 고약한 손상, 비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최고로 나쁜 손상, 회전에 의한 손상이라 견적에 사용된 용어, 얘도 100%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점검 아이 인스펙션, 보기만 한다. 그죠? 보기만이야, 보기만. 조정 A, 셰시장치에서 조정 기능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A라고 하는데 얘는 쉬운 점까지 포함한다. 리파이어, 수정 R,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것을 수정 절단 연마하는 것을 리파이어라고 한다. 자, 탈착 마니아, 떼었다 부착만 한다. 다른 작업 포함하지 않아. 탈착만 한다. 다음에 뭐 있어? 판금비, 요철, 변형에 대해서 망치질한다. 그죠? 수정한다. 그다음 교환, 수정, 조정 못하는 것을 작업하는 모든 작업을 교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조정 A죠. 기능에 대해 조정한다. 쉬운 점을 포함한다. 단순하게 떼었다 붙인다. 얘는 탈착 RI, remove and restore. 점검 I, 탈착만이에요. 탈착만. 점검 I, 받은다면서 보기만 한다. 그죠? 자, 수정 R, 리파이어. 수정 절단 연마한다. 여기 있네요. 요거 절대 기억 안 된다. 점검하이 오기만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조정, 기능에 대해 조정하고 시험 작업까지 포함한다. 수정할, 구부려지고 찌그러진 것을 수정, 절단, 연마한다. 탈착, 단순하게 그냥 떼었다 부착하는 작업이다. 대신 다른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점검, 분해 점검 조립과 오버홀. 오버홀은 어셈블리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한다. 구성 부품을 점검, 수정 등등. 얘는 탈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분해 점검 조립은 어셈블리와 구성품을 분해한다. 완전히 분해한다.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그래서 얘가 속으로 쏙 들어간다 했죠. 교환 X, 익스체인지, 조정, 수정 못하는 작업을 작업하는 것을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부품 교환, 어셈블리에 대해서 작업한다.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어, 판금 B, 교철 변형에 대해서 수정한다. 절개, 잘라서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절단, 잘라서 다시 맞추는 작업, 붙이는 작업을 절단이라 한다. 엔지정 A, 엔지정 B, 엔지정 C가 있어요. 엔지정 A는 시동키는 찰나로서 정말 시기, 정말 플러그. 그 다음에 탄화수소 매연이죠. 매연 등등을 시동키는 찰나를 우리는 A라고 한다. B, A 플러스 나머지 것들, 간접적인 것. 이렇게 충전 상태라든가 아니면 에어클리너라든가 센서 개통을 포함한 게 엔지정 B고 엔지정 C는 A와 B를 포함하고 보링하는 작업, 캠축, 크랑크축, 실린더 등등 분해 조립하는 것을 엔지정 C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지정 A 시동키는 찰나로서 점화 시기, 분사 시기, 점화 플러그 등등을 확인하고 매연까지 측정하는 것을 엔지정 A라고 한다. 어이구, B는 설명 안 했는데요. 얘를 포함하면서 주변 요소를 작업하는 것들을 B라고 하고 얘를 또 포함하면서 보링하는 거, 오버홀하는 거, 어떻게 해요? 캠축이라든가
크랑크 쪽, 실린더 내부 등등을 작업하는 것을 엔진 중 C라고 한다. 이 문제가 뭐 요즘 근래 계속해서 독일로 나오던 이렇게 입체로 나오던 평면도로 나오던 무조건 우리는 나오니까 참고해주고 꼭 맞추기 바랍니다. 얘는 리어 펜다죠. 루프 리어 펜다 사이드 패턴 외판 일행. 그래서 요거 기억 꼭 해주세요. 이거. 그죠? 차량 전문부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라디 서포트 측면부 필러죠. 필러 루프가 있다. 필러 루프가 있다. 측면부는 이렇게 자, 플로어 패널까지 여기 승객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부위 리어 사이드 멤버 트렁크 플로어 리어 엔드 패널 리어 패널과 똑같은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충격력의 작용에 따른 그 분류, 역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 그래서 외관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눠지죠. 충격력에 따른 분류는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이죠. 역학적은 소성과 탄성을 얘기해요. 외관은 찌그러지고 뭐 그런 긁힘 등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충격력에 의한 분류는 직접과 간접이 있다. 아시죠? 다. 역학적은 소성과 탄성이 있다. 뜻도 아시죠? 늘어나고 찌그러지고 하는 외관의 연분류 세 가지로 나눠진다. 평활성 목적, 도장도 뭐 시험에 뭐 도장 제작 공정 과정, 또 도장의 하자성 등등에서는 꼭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뭐예요? 표면 처리, 전 처리, 인사 라인에다 담궜다라고 했죠. 왜? 탈지 목적으로. 탈지를 위해서 도장이 용이하게 작업하는 것을 우리는 전처리, 다른 말로 표면 처리라고 하고, 탈지가 끝났어. 두 번째, 방청 목적으로 해서 또 침전 방식이죠. 얘도. 그래서 전착 도장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하부 도장. 얘는 방청 목적이다. 에폭시에다 쭉 담궜다 나오는 거죠. 얘는 어디다, 전처리 어디다? 인산에. 그래서 산성수액이 들어가죠. 산성수액 2.5에서 3.5. 자,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은 정전도장법을 쓰는 스프레이 방식에서 평활성 목적으로 서페이스 작업하는 중부도장이죠. 마지막으로 상부도장. 상부도장 같은 경우는 솔리드 컬러와 메탈릭, 다시 해서 클리어층과 색깔이 있어요. 베이스 코트. 이것 때문에 어디 단색과 메탈릭 가루를 섞은 메탈릭 컬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전처리는 화이트 바디, 도장 전단계의 바디를 용이하게, 도장이 용이하게 탈지 작업하는 거다. 두 번째, 전착 작업, 전착 도장, 방청 목적으로, 방청 목적으로. 그래서 중무도장은 평활성 목적으로, 상부도장은 광택성 목적으로 합니다. 자, 다점 다방향, 인장의 특징, 수정 시스템. 다점 다방향. 스플릿이라는 단어죠? 스플릿. 자, 외관 도장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전착 도장. 1번부터 틀렸네요. 얘는 뭐예요? 탈취 작업, 탈취 작업. 방청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부 도장. 얘, 저거 맞다, 이거 맞다, 맞다, 맞다. 미안해요. 얘가 맞죠? 방청 목적으로 전착 도장. 딴 생각해서 하부 도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외관을 미려하게 얘는 상부 도장을 얘기하는 거고, 얘랑 바뀌었네. 평활성과 루. 그죠? 얘는 아니고, 이건 해서 그냥 얼른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LP와 기하학에서 송채는 음료수 전자식 밸브를 뭐라 하냐 했습니다. 자, LPG 기관에는 분배가 있죠. 분배. 안전밸브, 청진밸브 등등 있는 가스통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료 차단, 송출하는 데 쓰인다. 솔레노이드 밸브. 자, 베이퍼라이저가 있습니다. 액체를 감압시킨다. 감압시킨다. 그래서 손소치, 그래서 온도 감지가 있고 믹서, 실린더에 공급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성능자본에서는 30일 2,000킬로야. 그죠? 30일 2,000킬로 이상이야. 정비업자는 3년 기준이에요. 3년 기준. 3년 미만, 1년 미만에서 자, 90일, 60일, 30일. 3년 이상부터는 30일이고 3년 미만 60일, 1년 미만 90일, 369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4년 됐다 하면은 30일이죠. 얘를 얘기하는 거죠.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그래서 30일, 60일, 90일, 369. 정비 견적서는 두부 작성하죠. 그래서 정비업자나 사이좋게 날아갔죠. 대신 1년간 보관한다. 뭐든지 문서는 1년간 보관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품란에서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떻게? 순정 부품을 A라 한다. 순정 부품을 A라 하고 제재부품 다시 얘기해. B품을 B라 한다. 제재부품 B품을 B라 하고 중고품 C라 한다. 수입부품 F라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48번은 아무리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나온다. 제가 성능점검 자기조건하고 가격추산 산정 자격조건 얘기했죠? 성능점검은 산업기사 이상은 플러스 0입니다. 기능사는 플러스 3입니다. 진단이 포함되면 플러스 1이 된다. 장비는 리프트, 진단기, 도막 측정기, 도막 특계, 멀티태스기, 청진기가 있다. 청진기, 타이어 압력이 아니고 타이어 트레이드 옮기 비제는 딥 게이지가 있다. LPG 가스 노출 감지가 있고 절연 저항 시험기 등등 그래서 고전압 전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배터리 전압 측정기가 있고 비중계가 있다. 소음 측정기는 없다. 기억해 주세요. 자, 부품 교환 여부 판단에서 적정성이다. 틀린 것은 다시 기술성, 보관이 불가능할 때 기술성이라고. 기술성. 안전성, 안전성 확보해야 되면은 보안성을 얘기해요. 기술성, 보안성. 복원이 가능하고 부품값이 고액일 때, 복원 작업이 부품 가격보다 고액일 때,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교환보다 어떻게 해요? 부품값이 이거지. 보험이 교환보다 고액일 때. 그래서 세 가지. 이때는 부품 교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부교환 여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 볼까요? 수리 공장에서 부품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유. 얘는 이유야, 이유. 숙련, 기술자, 기술성이 부족한 경우, 부품 교환 중 이익 창출이 돼. 그리고 수리가 용이한 경우, 이때 공장에서 많이 부품을 교환한답니다. 하지만 적정한 부품 교환 요건은,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할 때, 좀 전에 했죠? 불건이 불가능하고 안전성, 보안성. 그래서 보건 작업이 부품 교환보다 고액일 때, 그럴 때 부품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경제성이 따라간다. 그래서 부품 가격 적정성, 기술적 점검은 가격이 다 틀리죠. 차종별, 연식별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 했습니다. 제동장치 구성품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제동장치 구성품으로 틀린 것. 그래서 제동장치, 캘리퍼, 휠, 실린더, 진공 부스터, 마스터 실린더. 그래서 뭐 드럼, 디스크, 뭐 센터링크나 제어밸브 얘는 분가장치 들어가죠. 자, 책밸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 책밸브는 잔압내지 앞으로만 가고 어떻게 해요? 어, 뒤로는 안 나가게끔 잘합내지. 그래서 제시동성이 신속화, 베이퍼 럭을 방지시킨다. 그래서 오일 노출을 방지한다. 요거 시험에서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과 총중량, 그죠? 중량과 총중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서 사람이 탔다, 총중량. 안 탔다, 중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 자동차의 중량을 얘기하는데 공차 상태죠.
이 공사 상태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연료, 냉각수, 윤활유가 포함되어 있다. 공기압력 계수에 대해서 맞는 거, 공기의 흐름도를 얘기한다. 그죠? 공기의 흐름도. 스포츠카가 0.3 칸델라고 승용차는 0.3에서 0.4 칸델라다. 전자제어, 이시에서 쇼바를 얘기하는 거죠. 이시에서 쇼바. 속도 부정 관련 없고요. 충격 최소화. 그죠? 노스다운, 노스업을 방지하고 기울기를 방지한다. 이거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승차감을 조절한다.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가솔린 장점.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높아. 연료비가 많다. 얘는 단점이야, 단점. 단점. 그죠? 연료비가 많다. 단점. 장점은 제작비가 적게 든다. 얘에 비해서, 디젤에 비해서죠. 가서 운전이 정숙하다. 배기량당 출력 차이가 없고 제작이 용이하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점. 인화점이 낮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 단점. 그래서 디젤 엔진은 여기서 연료비가 저렴하고 연료율이 높다. 장점이죠. 연료 잡고 고장이 적다. 그래서 인화점이 높아. 취급이 용이하다.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밸브죠. EGR 밸브. EGR 밸브는 락스를 절감하기 위해서죠. 나가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다시 흡기관으로 보내서 재온수시켜서 락스를 저감한다. 얘는 얘는 흡기단 기관에 나쁜 가스를 보내기 때문에 까딱하면 시동이 꺼져. 그래서 공전 상태, 냉간 시 그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지아 밸브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PCV 밸브는 뭐죠? 얘는 어디에 쓰여요? 블루바이 가스, 블루바이 가스를 흡기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자동차 재료로서 필요 조건. 자동차 재료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량 공급, 그죠? 대량 공급,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단가가 쌓여야 된다. 대량 공급, 대량 생산, 단가가 쌓여야 된다. 하나 더. 자, 비철금속은 합금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이 있다. 비금속은 세라믹스와 실링이 있다. 도료 등. 신소재는 대표적인 게 파인 세라믹스가 있다. 기억해 주세요. 성능 점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성능 점검은 무허가 있을 때는 3년이야. 따라가는 것은 3천만 원. 다음에 허위로 고지했을 때는 2년이야. 따라가는 거 2천만 원. 다음에 보증을 안 했을 때는 1천만 원이야. 따라가는 거 1년 1천만 원. 그래서 무허가 3년, 허위 2년, 보증 1년.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뭐야? 무허가 있을 때는 3년, 3년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전자제어가 나온 이유는 연료 분사에서 좋아지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틀린 것 하면 나쁜 것 찾는, 나쁜 거. 그래서 다 좋아지는 거다, 다. 다 좋아지는 거다. 59번 폭발의 기사에 관성 에너지도 실린더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실린더 무게에 따라 관성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죠? 크랑크 축에 붙어 있으면서 관성 운동이 진행되는 플라이 휠이 있죠. 플라이 휠. 플라이 휠은 어떻게 해요? 6기통 같은 경우는 얘가 가볍겠죠.
빵빵빵빵 터지니까. 삼기통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서 빵빵 하는 것을 정확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겁다. 비율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휠은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크랑크 쪽 관성을 저장한다.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다. 클러치와 부착되어 링기어가 설치되어 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크랑크 축 베어링은 베빗, 켈빗, 트리메탈. 자, 프레임 변형을 알아보기 위한 센터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센터라인은 CL로 표기되죠. CL로 표기해서 수직선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언더바디 치수, 얘는 데이텀 라인이죠. 그래서 플로어와 평행한 거 얘도 데이텀 라인이고, 그래서 센터 라인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 데이텀 라인은 지면과 바닥면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5에서 7cm 정도 유지를 한다. 8cm네. 5에서 8cm 정도. 데이턴 라인. 죄송합니다. 8cm. 7cm라고 했지. 자, 센터 라인은 센터 면이고, 센터 라인이고, CL로 표기한다.